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EMP가 구축하는 생태계 혹은 이 생태계의 구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토큰의 구조나 토큰 이코노미가 실제 발생되고 더 많은 더 큰 생태계로 나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EMP 생태계 및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일단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세 가지의 코인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브 코인은 그 기본 거래 수단이자 저희가 컨텐츠 보상에 대한 이제 토큰이고요. 그러면 이브 코인은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하는 것까지 가능해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애드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및 데이터의 가치 교환을 위한 이제 코인이고요. 그래서 아까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 코인도 나중에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코인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세 번째 코인이 이제 EXP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은 뭐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은 아닙니다만 일단 뭐 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 및 뭐 보상, 그다음에 본원적인 기능을 가진 이제 자기 자신과의 지위, 접근권과 뭐 권력을 가진 이제 그 코인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대표님,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세 가지 코인으로 나눠 놓으셨는데 스팀잇이나 이런 사례도 보면 예를 들면 뭐 그 스팀에서 스팀 파워로는 즉시 교환 가능하지만 스팀 파워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다시 거래 수단이 된 스팀으로 돌아갈 때는 베스팅 기간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13주. 처음에는 지금은 13주, 예전에 스팀이 처음 생길 때 무려 104주 동안 나눠서 이렇게 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브 코인, 애드 코인, EXP 이 세 가지에서도 어떤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예, 관계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EXP는 거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브 코인과 애드 코인을 합쳐서 EXP 코인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코인을 합쳐서 이제 EXP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EXP 하나, 애드 코인 하나 합치면 뭐 EXP가 하나가 나오는 그런 형태이고요. 역으로 다시 EXP를 제 거래 가능한 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브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13주라는 시간을 줍니다. 13주인가요? 그래서 EXP를 이브 코인으로 변화를 하려면 13주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뭐 이제 그 이브 코인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요. 그럼 대표님, 그러면 아까 다시 보면 EXP로 교환할 때는 이브 코인과 애드 코인을 같이 준비해야 되고 반대로 EXP를 반대로 전환할 때는 이브 코인으로만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할 수 있게. 예,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고 아까 13주의 시간을 둔 이유는 아까 역시나 마찬가지 스팀잇처럼 영향력만 행사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체리피커처럼 도망가려 한다거나 도망가는 그런 형태를 좀 빼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토큰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까 이미 프리세일도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토큰 얼로케이션? 토큰 배분이나 할당은 지금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토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ERC20 형태의 이제 그럼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시작을 하고요. 총 1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10억 개요. 10억 개를 발행하고 30%는 이제 ICO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량으로 이제 빼놨고요. 그다음 한 20%는 파운더와 이제 팀의 분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드바이저 파트너 분들한테는 약 10%. 그다음에 분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운티 마케팅으로 사용될 토큰이 한 5% 정도 되고요. 약 35% 정도가 이제 리저브 펀드로 좀 조성해서 생태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 중에 파는 양은 30%니까 되게 높지 않은 편이네요. 낮은 편이고 그다음 리저브 물량 35%는 예를 들면 그 회사가 가져가거나 그런 물량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이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형태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뭐 싱가포르에 그 재단을 만들어 놨고요. 그 재단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뭐 에코시스템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결국 뭐 합의 알고리즘이라 그래야겠죠? 합의 알고리즘. 디포스 형태를 띄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디포스를 선택하셨는지와 어떤 구조로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포스를 좀 사용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디포스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리 권한의 행사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속도 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속도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속도가 좀 빠르게
블럭이 생성이 되고 네. 생성된 블럭들을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미디어에서 글을 쓰게 되면 네. 그 해당 글을 좀 빠르게 등록이 되고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그 움직일 수 있는 네.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그 21개의 지금 어떻게 보면 노드가 있고 그 노드를 네. 통해서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빨리 합의를 할 수 그렇죠. 있는 빨리 방식. 합의를 하기 위해서 디퍼스 당연히 방식을 디퍼스 택하고 방식을 있는. 택한 거고요. 네네. 예. 그러면 뭐 저 21개의 노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오스 계열로 하시겠다거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현재는 이오스 계열은 아니고요. 네. 예. 뭐 저희 어쨌든 뭐 이오스도 그렇고 스팀도 그렇고 저희가 좀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네네네. 뭐 당연히 지금 현재는 이오스로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리고 내용들 보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 블록체인의 속도 개선 이슈가 나올 때 늘 나오는 키워드인 DAG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DAG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쪽에 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현존하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빠른 형태는 이제 DAG라고 좀 보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거죠. 지금까지 나온 기술 중에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이 빠르게 저장되기 위해서는 이제 DAG 기술을 좀 채용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술들을 보통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시는 팀들에서 보면 대부분 뭐랄까 서비스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세일즈 쪽이 강화된 팀들은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직접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차용한다거나 실제 이미 나와 있는 솔루션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그 EMP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직접 뭐 개발자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일단 뭐 두 가지 다 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긴 한데 일단은 DAG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오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아이오타가 이제 탱글이라는 걸 좀 사용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다 분석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개발진들과 같이 이제 개발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그리고 하여튼 이제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이제 보통 처음에 만들게 되는 게 보통 뭐 POC라고 해서 뭐 프루프 오브 컨셉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뭐 샘플 대비 됐든 아니면은 뭐 베타 버전 서비스가 됐든 이런 걸 내놓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그 POC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POC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 쪽 실질적인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블로그 서비스를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K-팝 관련된 그 POC를 좀 한번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저널리즘 쪽 POC를 좀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O를 통해서 모아진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이 세 가지 POC를 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걸 검증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좀 그럼 그 세 가지 서비스는 뭐 예를 들면 뭐 모바일 앱 같은 걸 만드시는 건가요? 뭐 PC 버전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다 포함된 얘기인가요? 뭐 다 포함된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일단 K-팝 같은 경우는 좀 모바일 쪽이 좀 가깝다고 좀 보시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해외 사용자도 많고 하니까요. 실제로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좀 직접 올린 이제 프로슈머 컨셉으로 좀 이제 모바일 쪽으로 좀 일단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PC와 모바일 다 좀 진행하려고. 그러면 뭐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POC의 기간 아니면 뭐 서비스를 베타 버전 런칭하려고 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메인넷 1차 런칭은 한 2019년 4월 달로 생각하고 있는데 2019년 4월 내년 초네요. 뭐 멀지 않네요. 4분기요. 4분기. 네, 4분기. 네네네. 내년 그렇죠. 그렇죠. 내년 하반기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상으로는 일단은 그 POC 하는 그 시점은 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준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를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베타 서비스나 이런 걸 출시한다 정도로 일단 보면 되겠네요.